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의 그 립 서비스에 따르는 그 안도 상승을 했던 뉴욕 시장이 정말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처럼 고꾸라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거의 5% 가까이 4.99% 폭락을 했고, 다우나 S&P 500도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다른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모든 걱정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한 1% 정도 하락을 한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2635 막 이렇게 밀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시간이 가면서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그 하락폭을 좀 좁혀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이제 종가 무렵에서는 또 다시 힘을 못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반복됐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그 종가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조금 늘렸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하루 종일 사는,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우위에 섰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매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루 종일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요일 코스피 마감을 보면 거래소의 시장에서 외국인은 4,829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3,0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하고 개인만 7,62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2,644.51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1.23% 하락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 시장이 흐를수록 하락폭이 좀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하루 종일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장 초반에 아주 잠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잠깐 보였다가 여기서 바로 그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6억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1880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만 2430억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그 종가는 884.22포인트, 어제보다 1.76%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시가총액 상위 랭커에서는 삼성 SDI나 LG와 기아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주가가 하락했어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400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율이 2.06%가 또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66,500원에 끝났는데 외국인들이 2,766억을 삼성전자를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3,3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68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여곡절 끝에 보합으로 끝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합으로 끝냈는데 그 외국인들은 32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16억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이 이제 끝에 사서 이게 보합을 만들었는데 기관이 총 산 게 216억인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190억을 사는, 그래서 연기금의 LG에너지 솔루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개인들도 6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2,000원이나 빠졌는데, 근데 이것도 외국인들이 6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444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489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DI 같은 경우는 5,000원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한 71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기관은 5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개인도 19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근데 이제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이 그 금액은 크지 않지만 순매수 우위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29억, 기관은 13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이 팔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무려 482억이나 샀어요.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73억. 근데 개인이 405억을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시장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슈 따라다니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뭐 오늘도 섹터별로 좀 보면 이제 수소 관련 이거는 뭐냐면 수소법 개정안이 산자위의 그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져서 된 건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소가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이러면 무조건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청정 수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데 그 전기 분해하는 전기가 뭐 화력발전이나 이런 데서 생산한 거면 아니죠. 그거는 뭐 청정 수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거를 기반으로 하는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발전.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도 이제 여러 차례 그 이슈로는 시장에 등장할 거 같습니다. 그게 뭐 금방 이게 뭐가 막 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가야 될 방향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은 뭐 어제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또 그 우크라이나 뭐 복구 뭐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정부의 이제 원전 정책이 신정부 출범으로 이제 본격화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전선 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원전 케이블 뭐 수주 기대 뭐 등등 이런 거 하고 또 미국의 이제 그 전력 회사들이 전력 수요 대비해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그쪽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는 거에 대비해서 좀 우리가 그쪽에 많이 전선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이제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종합상사 쪽이 일부 움직였는데 종합상사는 뭐 오늘 움직임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뭐 종목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은 보여졌지만 이 종합상사 쪽은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섹터는 맞아요. 당장은 뭐가 아니라도 특히 이제 그 러시아가 그 비우호 국가에 대해서 그 원자재 수출 금지를 발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원자재가 어떤 거냐면 러시아가 이제 못 팔겠다고 얘기하는 게 석탄, 석유, LNG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뭐 그 해외의 석탄 그 광이나 뭐 석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종합상사 같은 경우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제 움직임은 뭐 종목에 따라서는 끝까지 버틴 종목도 있고 좀 움직이다가 뒤심부적으로 주저앉는 종목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 이제 펜오션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잘 보면 전혀 그 말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슈는 되죠. 펜오션이 그 벌크선 운임 이게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어쨌든간 이 그 물류 비용 중에서 해상 운임은 다시 상승할 것 같다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제 3.95%나 오르는 무려 4%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그 파월 의장이 그 어제 그제 그 연준의 이제 금리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뒤이어진 인터뷰에서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시장에 화를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이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이 다음 달에 75bp가 자이언트 스텝 소위 말하는 그렇게 이제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로는 다음 달 뭐 75bp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 말고 그저께 밤에 시장이 거의 뭐
3.19%인가요? 나스닥이 그렇게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답을 했던 시장이 밤사이에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이제 과연 이 연준이 이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이 찾아들면서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연준이 이제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니까 연준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곧 다시 수그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그거 완전히 연준의 무능함이 그 시장이 이제 그거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준 이번에도 뭐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이제 걱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미국에서 실질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10년 만기 물가연동 채권 금리가 그저께 겨우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0% 정도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0.17554%로 튀어 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기준점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다시 3%를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시장이 그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걱정이. 그래서 진짜 데드캣 바운스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이제 주저앉는데 이번엔 오히려 그저께 오른 거를 반납하고도 더 떨어졌어요. 거의 뭐 나스닥이 5%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기술적으로도 좀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래프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노동 생산성 그 1분기 노동 생산성이 마이너스 7.5%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1947년 이래 75년 만에 최악의 모습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주변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거 가는 거를 연준이 뭔가 막을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것저것 막 안 되면 연준이 이제 막 금리를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릴 것이다. 이런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좋은 쪽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려던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는 그럼 립 서비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음 달 파월 의장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현재는 이런 단서를 달았잖아요. 다음 달에 그렇게 많이 올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는 조금 부족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이 떨어진 거 거기다가 이제 장 마감한 후에도 주가 선물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그렇게 깊게 빠지면 좀 주가 선물에서 조금 덜 빠지거나 좀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오히려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얘기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돌아와 보면 우리 시장은 오늘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덜 빠진 거고 잘 막아냈다, 잘 참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에 오른 게 없는데 뭐 빠질 것도 없는 거죠. 뭐 올랐어야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2650 고선에서 지금 다중바닥을 몇 번 확인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확인시킨 건 좋은데 이게 갈 길이 뭔데 맨날 이거 확인만 하는 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은 미국 시장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일부에서 지금 이 어려운 게 지나고 나면 월말에는 좀 따뜻한 그런 시장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막연히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해서 뭐 5월 말에 좋을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미국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지금보다 떨어져서 지금이 피크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떨어지면 시장이 그거를 보면서 살아난다.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다는 얘기는 환율하고 굉장히 문제가 아주 깊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 환율의 문제도 환율이 지금 거의 피크 친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1,200원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최고에서 이렇게 꺾인다. 이런 게 이제 필요를 해요. 이게 이제 필요를 한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뭐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그거 이외에도 무슨 실질금리 뭐 이런 게 이제 동원되고 막 그러는데 글쎄요, 뭐 실질금리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그 사항은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도 이제 1272원 70전에 끝났어요. 6원 40전이 원화가 또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최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1200원을 향해서 돌아서는 느낌이 들면 그럼 외국인 들어오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율도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investment.com이나 뭐 여러 군데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보시면 이것도 거의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데 적어도 환율이 꺾었다는 인식을 주려면 1240 몇 원, 이렇게 4자가 붙어야 돼요. 그 정도 떨어져야 시장에서는 이제 방향 전환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냥 지금처럼 깔짝깔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갖고는 환율이 피크 쳤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11개월 동안 고생하고 지금 여기서 이런 거 막 대충 지레짐작하고 면밀히 체크 안 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더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뭔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정보가 뭐냐면 다음 주에 11일인가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예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피크 쳤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앞으로 시장의 방향 제시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 같이 인플레이션 피크, 환율 피크, 그러니까 지금 쌀 때 사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저는 지금은 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뭐 여러분 이렇잖아요. 모든 주식이 지금 특히 대형주 뭐 다 그렇지만 좋은 주식이 싸졌잖아요. 몇십 프로씩 빠져갖고 싸져 있으니까 아니 지금 이거를 한 2, 3년 보고 사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 거나 똑같아요. 무슨 2, 3년을 보고 주식을 산다는 게 그럼 우리 지금 10개월 고생한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말 못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물려 있어요. 이미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그런 인플레이션 피크나 환율 피크가 오면 시장이 상승을 하냐? 어디까지 하냐? 근데 다 제한적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 상승.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하면 2850에서 2900 넘기가 힘들 그 정도까지의 상승이에요. 제한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사서 그거 먹자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올랐을 때 내가 최소한의 손절로 털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동시에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0개월 전, 11개월 전 샀을 때의 그 미래의 어떤 그 종목의 밸류에이션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서 내가 과연 이 가격에 팔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파는 가격은 내가 산 가격, 이거는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서는. 그러면 영원히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서두를 필요 없이 이번에 그 제한적 반등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막 서둘러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소위 말해서 물려있다는 주식을 어떻게 잘 매도할 수 있을까? 이게 제한적 반등을 한다면, 제한적 반등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등이 지나고 나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얼마큼 손절을 적게 하면서 이거를 털어낼 수 있는가도 지금은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시장이지만 올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냥 종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메가톤급 호재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주말에는 좀 시장이 올라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번 주는 그렇지가 못했고 어쨌든간 그 미국발 그 하락 충격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 이렇게 끝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기다림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시기고 서둘러서 뭐 이렇게 막 행동에 움직이고 할 시간은 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뭐 또 뭐 주말은 뭐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그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보니까 뭐 일요일 날이 또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슬곤생에 저는 이제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 생각해서 이제 뭐 연주곡 하나 올려놨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부모님과 멀리 계시면 한 번 더 전화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주말 또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